선저축 후 지출, 참 당연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해당되는 얘기일 듯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소득이 많으면 아무리 적은 비율로 저축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할 텐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소득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럼 소득이 적으면 불행한가? 결국은 스스로가 지출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저축과 투자에 대한 비율을 높여간다면 최소한 재무적으로만큼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재무상담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인 저축과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5세의 싱글 여성 김 씨의 상담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요즘 많아지고 있는 싱글족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겠다. 그러면서도 노후는 대비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현재 소득으로 마음껏 소비를 하되 노후를 위해서만큼은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국 재무 설계의 기본은 지출 관리를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잉여 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끔 모아가는 과정일 텐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세대가 바로 욜로족이기도 하죠. 물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자녀를 다 키우고 난 이후의 어르신들 중에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욜로족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욜로족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삶의 부담을 느껴서 결혼 등을 포기하고 스스로 욜로의 삶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욜로족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필수적인 재무적 환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상담을 신청하신 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후만큼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김 씨처럼 현재의 소비 지출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결국 재테크의 목적도 쉽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마음껏 소비 지출을 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김 씨는 어떤 지출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씨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싱글 여성입니다. 월 소득은 420만 원으로 또래의 여성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소득을 올리고는 있지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나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시기는 했지만 이 또한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셨죠. 또한 결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요사이 각종 언론 매체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노후에 대한 준비라도 철저히 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도 단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증가하기는커녕 지출만 늘어나게 되는 현실이 무척 불안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씨는 얼마 전에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김 씨는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교통비가 한 달에 무려 3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교통비 지출이 크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오랜 시간 출퇴근해서 오는 피로도도 무척 크겠죠. 그렇다면 김 씨는 집을 사기 전에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했을까요? 또한 김 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상 집을 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씨처럼 우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직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혹은 부득이하게 직장과의 거리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격 상승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런 직장의 접근성 이외에도 초, 중, 고교의 위치, 교통의 용이성, 상권,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등의 입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주거 지역의 입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입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잠시 하락의 기조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거주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 입지 조건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